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항구의 현대화를 돕기 위해서 5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LA시의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LA 한인회는 한인들의 신청을 대행합니다. LA 시장 선거에 또 한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부동산 재벌인 릭 카루소도 정치 컨설턴트와 계약을 맺고 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절반으로 줄여 제시하면서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기소됐습니다. 성추행 의혹의 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일부 쟁점에서 합의 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에 도착해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한미는 물론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각 후보들은 취약 지지층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으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조사했습니다.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무부가 올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지난해 2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 일원 오늘 90도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 밤 최저 기온은 62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3도에서 85도가량으로 오늘보다 한결 낮아집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0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을 해왔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 제시하면서 의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여당 내 반대에도 부딪혀서 난항을 겪은 데다가 아프간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서 일단 후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1위 미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무상 교육과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임과 함께 핵심 정책 과제로 선정하면서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가량의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안이 실행되면 수백만 명의 일자리도 만들어져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a framework that will create millions of jobs, grow the economy, invest in our nation and our people, turn the climate crisis into an opportunity and put us on a path not only to compete but to win the economic competition of
21st century against China and every other major country in the world. 하지만 재원 마련과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든 야당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나오면서 단독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아프간 철군 사태와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힘을 빼는데 한몫했습니다. 결국 정권의 사활을 건 정책이지만 한 발 물러서 절반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We spent hours and hours and hours over months and months working on this. No one got everything they wanted, including me. But that's what compromise is. That's consensus. And that's what I ran on.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순방 직전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대국민 연설까지 나섰습니다. 그만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 처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중인 31일 공급망 차질 대응을 위한 회의를 주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1일 공급망 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참석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채 여러 대륙의 생각이 같은 나라들이라며 단기적 공급망 차질과 장기적 공급망 회복 탄력성에 둘 다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조율할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류 대란 해소가 당면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결할 수 있는 공급망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며 국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압박해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와 별도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과 비공식적으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유럽 등 최대 소비국들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논의를 G20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기소됐습니다. 뉴욕주 올버니시 법원 측은 쿠오모 전 주지사의 피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법원 측은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원고와 관련된 정보는 그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쿠오모 전 지사가 전현직 보좌관 11명을 성추행 또는 희롱했다는 보고서를 지난 8월에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피해자들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 정략적 공격이라고 반박을 했지만 결국 보고서 발표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사퇴 이후에도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퇴임 2개월여 만에 기소가 이뤄짐에 따라서 쿠오모 전 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쿠데타를 일으킨 수단 군부의 구금자 석방과 과도정부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수단 군부 지도자들에게 구금된 모든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과도정부와 관련된 기구를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연합과 유럽 연합,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UN 안보리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력하다. 수단 국민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민간 주도의 과도 정부가 복구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목소리를 내고 조국이 새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수단 국민의 용기를 존경한다면서 최근의 일로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지만 미국은 수단 국민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해서 1억 4,400만 달러가량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에밀리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위기에 처한 아프간 난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1억 4,4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이로써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올해 모두 4억 7,4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혼 대변인은 지원금은 1,840만 명의 아프간 난민을 돕기 위한 지원 기구들에 전달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난처 제공을 포함해서 식량과 식수 공급과 의약품 보급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램퍼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다각도로 깊이 있게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오늘 면담한 램버트 부차관보가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의 발언은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입니다. 이 수석 부의장은 이와 관련 북한은 2018년 사례처럼 한국과 대화를 시작해 미국과 대화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개최하고 이후 종전선언과 북미회담 재개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현지 시각 30일과 31일 정상회의를 갖게 될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일부 쟁점에서 합의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가 보도한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정상들은 기후재앙을 막으려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글로벌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이상 감축하는 한편 2025년까지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새로 건설된 석탄 발전소에 대한 글로벌 금융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타이완에 미군이 파견돼 있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주둔이 아닌 교류라며 수습에 나선 가운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서로 날을 세웠습니다. KBS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미 CNN과 인터뷰하던 차이잉원 총통이 타이완에 미군이 파견돼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Does that support include sending some U.S. service members to help train Taiwanese troops? Well, yes. We have a wide range of cooperation with the U.S. 최소 30명 이상의 미군이 파견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 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 타이완 최고 지도자가 미군 파견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주둔이 아닌 교류 차원이라고 타이완 국방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타이완 방어 발언과 맞물리며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Are you saying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me to Taiwan's defense if China attacked? Yes, we have a commitment to do that. 바이든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도 참석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중국도 리커창 총리가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을 견제하는 등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将采取一切必要措施，挫败外部势力干涉和台独分裂行径。 양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타이완 총통의 미군 발언은 유사시 미국의 타이완 방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이 시간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6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타운 인근 각 프리웨이 구간들 점점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01번 프리웨이 양방향도 정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사우스 방면은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면서 멜로즈 애비뉴 구간부터 실버레이크 블루버드까지 7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지면서 나오미 스트리트 인근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로즈크랜스 애비뉴 출구에 60번 이스트 방면 패러마운트 블루버드 출구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와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이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항구 현대화를 돕기 위해서 50억 달러의 대출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입되는 기금이 현재 LA 항과 롱비치 항의 물류 적태를 당장 해결하는 데는 도움은 되지 않지만 항구와 트럭 그리고 열차 시스템의 현대화로 앞으로 항만에서 빚어지는 물류 적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 배경입니다.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전례 없는 소비자 수요와 팬데믹 그리고 항구 시설 낙후화로 인해서 물류 공급 문제가 시험대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어떤 기금이 사용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달 초 유카밸리에서 발견된 유해가 실종된 뉴저지 출신의 한인 여성 로렌 조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시국은 지난 9일 유카밸리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유해가 실종된 한인 여성 로렌 조 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시국은 로렌 조 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검시국은 조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독극물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한인 여성인 30살의 로렌 조 씨는 지난 6월 28일 실종됐습니다. 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 인근의 샌버나디노 모롱고밸리의 후파로드였습니다. 조 씨는 뉴저지에서 만난 남자친구 코디 오렐과 여행 중이었습니다. 조 씨는 여행 중 남자친구와 다툰 후 사막 관광지인 유카밸리 벤마 트레일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나와 유카밸리와 모롱고밸리 사이의 언덕으로 걸어간 후 사라졌다고 합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조 씨는 당시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음식이나 물, 셀폰을 지니지 않은 채 나갔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조 씨가 사라진 후 3시간 후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조 씨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로렌 조 씨는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컬리지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했으며 여행 전까지 음악 교사, 태투샵 직원 등으로 일해왔습니다. 조 씨의 실종 사건은 약혼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실종된 후 시신으로 발견된 백인 여성 게비 퍼티토 실종 사건과 같은 시기에 벌어지면서 미디어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주류 언론이 게비 퍼티토 실종 사건으로 도배되다시피 하면서 실종 백인 여성 증후군이라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엔시노 출신의 사업가인 라밋 바마가 LA 시장에 도전합니다. 바마는 오늘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자 문제 해결과 정부의 쓰레기량 감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바마는 온라인 튜터링 펌인 레볼루션 프랩의 공동 창업자로 이번 시장 선거에 100만 달러의 사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인 리 카루소 역시 시장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카루소가 정치 컨설턴트인 에이스 스미스 그리고 그의 펌인 비어스타 스트래티지스와 계약을 맺었다고 LA 매거진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비어스타 스트래티지스는 게빈 뉴섬 주지사와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선거 캠페인을 도운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루소의 대변인은 카루소가 시장 선거 출마를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LA 시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월 $1,000씩의 현금을 지원하는 기본소득보장제 빅립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신청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타운 소식을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9일부터 LA 시내 저소득층 가정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월 $1,000의 현금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보장제 빅립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신청을 대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의료적 피해가 있는 18세 이상 LA시 거주자로 적어도 1명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소득 상한선 기준은 1인 기준 연 12,880달러 이하, 2인은 17,420달러 이하, 3인은 21,960달러 이하, 4인은 26,500달러 이하입니다. 29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하며 신청 링크는 bigleap.lact.org입니다. LA 한인회는 커뮤니티 홍보와 직접 신청을 돕는 앰베서더로 빅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컴백 책 프로그램 1차 신청 종료되는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빅립 신청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LA시 기본소득 보장제 빅립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해당 기간에 LA 한인회를 방문하면 됩니다. LA 한인회가 LA 법률보조재단과 함께 29일 오후 2시 30분 코로나 관련 주택거주 보호법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지난 9월 30일부로 가주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었음에도 housing이skey.com을 통해 렌트비 지원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퇴거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인 주민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어 세입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웨비나의 취지입니다. LA 한인회는 housing이skey.com의 파트너로 선정돼 housing이skey.com에 이미 렌트비 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의 케이스 진행 절차가 빠르게 되는 방법도 웨비나에서 알려줍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웨비나는 유튜브의 카플라 TV를 검색 후 한인회 채널을 방문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청소년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강드림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처음으로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드림 파운데이션은 LA 한인회에 이번에 $20,000를 후원했습니다. 강드림 파운데이션 대표인 엣지마인의 강창근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LA 한인회가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며 앞으로 LA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구심점이자 대표단체로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이윤입니다. H마트가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세 번째 고객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고객감사 대잔치는 H마트 스마트 세이빙스 카드를 소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LA 한인타운의 마당몰, 코리아타운 플라자, 그리고 시티센터에서 실시하며 총 368명의 주민들에게 H마트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대상 1명에게는 $2,000의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경품 추첨은 내년 1월 28일 H마트 시티센터점에서 진행합니다. 행사 문의는 타운 내 H마트 지점인 마당몰, 코리아타운 플라자, 그리고 시티센터점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도 코로나19 감염에 민감한 그룹이라며 CDC의 승인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러 국장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5세에서 11세 아동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7만 9천여 건이었고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들의 코로나 감염도 성인과 같은 추세로 최근 들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10일 현재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12%가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이 LA 카운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인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 감염 비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87명, 그리고 사망자는 20명이 보고됐습니다. 확진율은 1.19%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638명으로 어제보다 9명이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8명 감소한 1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의 12세 이상 주민 가운데 최소 한 차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80%, 이 가운데 72%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안이 83%로 가장 높았고 백인이 74%, 라티노 64%였고 흑인이 56%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젊은 흑인층 가운데는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단 43%에 불과했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산타애나의 존 웨인 공항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남성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서 비행기가 덴버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승객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기내 여승무원을 폭행했으며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행패를 부리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여승무원은 얼굴을 2번 가격당해 코가 부러지는 등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2명의 남성 승객들이 달려들어 용의자를 기내 좌석에 덕테이프로 묶어놓았으며 용의자는 후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성명을 통해 직원들을 향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는 앞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탑승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라나다 차터 고등학교가 백신 접종을 거부한 교사와 카운셀러를 해고했습니다. 학교 의사회는 어젯밤 학교 디렉터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6명의 교사와 1명의 카운셀러에 대한 해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해고 통보를 받은 교사들과 카운셀러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이 곧 승인될 전망이지만 자녀에게 바로 접종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부모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오늘 비영리 연구소 카이저 가족재단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부모는 자녀에게 백신을 당장 접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76%가량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 걱정된다고 말했고 71%의 응답자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66%는 아이들의 미래 출산 능력에 끼칠 영향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는데 이는 올해 1월 설문조사 때 3%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대폭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CDC는 어떤 코로나19 백신도 출산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머크앤컴퍼니의 로버트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보건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연말까지 코로나19 치료 알약 1,000만 명분을 준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연말이 되기 전까지 1,000만 명 복용분을 확보할 수 있는 속도라며 내년엔 2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크사는 리지백 바이오테라퓨닉과 함께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 몰루피라비르를 개발해서 FDA에 긴급 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을 해서 9박 7일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한미는 물론이고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에도 주목이 됩니다. YTN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각 28일 오후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추규호 주 교황청 대사와 권희석 주 이탈리아 대사가 공항에서 직접 문 대통령 내외를 맞았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은 이탈리아를 포함해 영국, 헝가리를 방문하는 7박 9일의 일정입니다.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한반도 평화 논의가 주목됩니다. 현지 시각 30일과 31일에는 사람, 환경,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그린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대비, 탄소 중립 지원과 관련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여부도 관심인데 청와대는 만남이 성사되면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해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1일과 2일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도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입니다. 여기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13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다뉴브강 선박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슬로바키아와 체코, 폴란드 등이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정상회담도 진행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 간부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보도입니다. 검찰이 새롭게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인물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유 씨는 지난 13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서 1차 평가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유 씨는 최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뜻이라는 언급 등을 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사퇴를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배 씨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김 씨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돈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6일에 이어 어제도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다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곽상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누가 물타기 하는 거겠죠. 검찰은 김만배, 남욱 두 사람에 대해 막바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부장 등 검사 4명을 전담수사팀에 충원해 수사력을 보강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을 한 음식점 허가 종량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맹폭을 쏟아냈는데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논란의 발언은 첫 민생 행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만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나가고 문 열었다 나가고 이게 무슨 개미지국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며 선량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국민의힘에선 즉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역풍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빗대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이 후보는 주 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두로 이야기할 때가 왔지만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이 후보가 대선 공약은 아니라며 주워 담기에 나섰지만 설익은 의제를 언급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합니다. 후보들은 거친 신경전을 벌이고 또 각자 취약한 지지층을 겨냥해 공약을 내놓으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접전인 국민의힘 양강 후보. 지지층에선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KBS의 14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상층에서 강세고 홍준표 후보는 20, 30대에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투표 시작까지 이제 사흘. 두 후보는 나란히 자신의 취약 지지층을 공략했습니다. 미지의 길을 가다 보니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민과 당원이 오케이 할 때까지 혁신 또 혁신하여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부 세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50%를 차지하는 당심을 얻기 위한 호소에서 윤 후보는 반문재인 정권 결집을 강조했고 홍 후보는 여론조사 우세를 당심이 따라올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26년 정치하면서 막말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정계 상정배 안 돼가지고 26번이나 실언을 하고 막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고. 윤석열로 이런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을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와 홍 후보 모두 본선에선 무난하게 질 카드라고 자신의 우위를 내세웠고 원희룡 후보는 민생과 국가 현안에 대한 준비성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에선 조기개양,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전국에서 국가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성명이 잇따르고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KBS입니다. 서울시청에 조기가 개양됐고 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청엔 조기가 내걸리지 않았고 분향소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노 전 대통령의 신군부 2인자로 광주 학살에 책임 있는 점을 들어 국가장 절차를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태우 씨는 5.18 학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진상규명과 연관해서는 발포 책임 문제를 가린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인에 대한 생전평가가 엇갈리면서 지역마다 추모의 온도차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구와 부산, 충북이 분향소를 설치했지만 전북은 조기 개양은 물론 분향소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경남과 대전, 강원 등은 조기만 내걸고 분향소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가족이 사과했지만 국가에 반역하고 시민들을 학살한 사실이 덮어질 수 없다며 국가장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전북 민주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도 민주화운동 탄압 등을 이유로 국가장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조문도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와 비교하면서 그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SNS를 통해 5월 광주와 그 뜻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국가장 장례위 고문 입촉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가장을 반대하는 국민청원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벌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239.79포인트가 오른 35,730.4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44.74포인트가 상승한 4,596.42, 나스닥 지수는 212.28포인트 오른 15,448.12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동반 기록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확산과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미국 경제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미국 경제가 연율로 2% 성장하는 데 그친 걸로 집계됐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지난해 2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KBS 뉴욕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연율로 계산해 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긴 하지만 2분기 성장률 6.7%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질 못했고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 속도를 크게 끌어내린 복병은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세계적 공급 부족 사태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3분기에 1.6%로 집계됐는데 2분기엔 12%였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여행, 외식 등을 줄인 데다가 공급이 폭발하는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사고 싶은 것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자동차 공급이 크게 달리면서 자동차 관련 지출은 3분기에 17.6%가 감소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치솟는 물가도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a number of supply chain issues across the United States, largely because we're still dealing with the global pandemic. We have shortages everywhere,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크게 둔화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급해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기 부양 위한 사회 안전망 예산안 규모를 기존 3조 5천억 달러 규모에서 절반 수준인 1조 7,500억 달러로 삭감했습니다. 일단 의회 통과가 급선무라는 판단에 섭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최대 악재로 떠오른 공급망 문제는 일단 내년까지는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미국 언론들은 미국 4분기 성장률은 연말 쇼핑 대목에 힘입어서 다시 크게 반등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애플이 올 3분기 월스트리트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 차질 여파를 비껴가지 못한 탓입니다. 애플은 올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834억 달러의 매출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인 팩트셋이 집계한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 850억 달러에 못 미친 것입니다. 매출 부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아이폰의 부진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선 아이폰 매출액을 415억 1천만 달러로 봤는데 실제로는 388억 7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공급망 교란이 예상보다 심각했고 그 결과 아이폰 생산이 차질을 빚은 결과입니다. 팀 쿡 CEO는 예상보다 큰 공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성과를 냈다면서 잠재적 매출액 손실분을 약 6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전주보다 10,000건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20만 건대 초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시장은 정상화의 문턱까지 도달한 셈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해 1월 초 90만 건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0만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1년 전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70만 건에 달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폭로와 언론의 비판 공세로 궁지에 몰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오늘 사명을 메타로 변경을 하고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에 나섰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온라인 행사에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고 밝히면서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 기호의 모양의 새로운 회사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이 회사의 간판 어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제는 메타라는 우산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커버그 CEO는 우리 정체성에 관해 많이 생각해왔다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가 메타버스 회사로 여겨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잘 나가던 미국 경제가 자동차에 발목이 잡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지난 3분기 전국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개인 소비 지출이 17.6%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3분기 GDP 증가율은 0.5%에 그쳤는데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면 0.9%로 거의 2배가 될 수 있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지출이 많이 줄어든 것은 국민들이 차를 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팔 차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급감한 것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장기화하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내년 정책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잘못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오늘 통화정책회의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완화하긴 했지만 유로존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은 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재와 장비, 노동력 부족으로 일부 부분에 생산이 지연되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지난 9월 매매 계약에 들어간 펜딩, 즉 에스크로 오픈 주택 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9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보다 2.3% 감소한 116.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전월 대비 1.0% 증가를 크게 밑돈 수준입니다.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8.0%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월에 8.3% 감소한 것과 비슷합니다. 북동부와 중서부는 계약 체결이 각각 전월보다 3.2%, 3.5% 감소했습니다. 남부는 1.8% 늘었고 서부는 1.4% 감소했습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지역 오늘 덥고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저녁에도 계속 이어지겠고 밤 최저 기온은 62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에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많이 내려간 83도에서 85도가량, 밤 최저 57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토요일은 LA지역의 낮 최고 기온 73도, 일요일 68도, 월요일은 더 내려간 60도대 중반까지 낮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날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85도, 밤 최저 5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내일 낮 최고 89도, 밤 최저 57도, 해안가는 내일 낮 최고 72도, 밤 최저 62도가량이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 72도, 내일은 곳에 따라 흐리겠고 낮 최고 85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고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9도까지 올라가서 온화해지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흔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 6시부터는 2부가 진행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